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왔는데도 현관까지 뛰어와서 내 품에 안겨주는 그 댕댕이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웨스턴 동물병원의 김지연 수의사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연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그래요? 진짜 지친 몸을 이끌고 오늘 퇴근하고 이제 오늘도 고되다 이러고 딱 들어가면 이렇게 막 댕댕이 나오죠. 예, 저희는 반가워서 세 마리가 같이 나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보면 너무 어때요? 귀엽고 또 이제 어느 누구 먼저 이뻐해 줄까 이제 고민을 하죠. 강아지도 질투를 하니까 그렇죠. 고양이도 그게 진짜 하나의 낙인 것 같아요. 네, 들어갔을 때 반겨주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 들어갔을 때 진짜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셨을 것 같아. 서로 질투도 많이 하죠.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먼저 이제 안기는 애가 1순위이기 때문에 네. 그걸 바꾸셔야 돼요. 순서를 계속. 하루하루. 매번. 안 그러면 질투도 하거나 둘이서 뭐 싸움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매번 똑같은 아이를 네. 먼저 안아주면은 밥 주는 순서도 좀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수의사님이어서 그런지 그 우리 고양이 강아지들을 양육하는 방식부터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기분 좋게 들어가서 아유 너무 귀여워 고마워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 거실을 들어갔더니 정말 용변을 봤다거나 네. 그때 근데 혼을 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수의사님? 사실 용변을 보고 난 후에는 이제 혼을 내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변을 보고 있을 때 혼을 내는 건 좋지만 이미 한 나오면은 이 아이는 잘 의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그다음에 냄새가 안 배도록 이제 디스인펙트 같은 걸로 클로락스 같은 걸로 잘 닦아주신 다음에 나중에 같은 행동을 하는 걸 마취했을 때 그때 혼내시는 게 교육에 좋습니다. 그때 혼내시는 게 맞아요. 네. 이 훈육도 적당히 조절을 해서 해야지. 항상 매번 너무 혼내거나 아니면은 너무 잘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옳은 훈육 방식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이들 양육하는 것처럼 맞아요. 좀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함께 알아볼 여러 가지 병 중에도 이 강아지들이 좀 잘 걸리는 병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흔히 보호자님들께서 내원하시는 원인 중에 정말로 많이 보고 있어요. 혈뇨, 그러니까 오줌에서 피가 나온다든가, 빈번한 오줌, 갑자기 잦은 오줌을 여러 번 싼다든가, 배변 실수, 배변 습관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이 배변 실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서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거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 방광염, 아니면 요로결석, 아니면 방광결석 이런 증세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강아지들도 요로 결석과 방광염이 있나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사실 되게 좀 찝찝하고 아프고 뭐 그런 느낌이 있을 것 맞죠? 같은데. 네. 그럼 가끔 혈뇨도 나와요? 혈뇨를 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너무 자주 오줌을 찔끔 싸고 다녀요. 이상해요. 이렇게 근데 한 2, 3일 지나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은 혈뇨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나 2달 정도 기다렸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보통 병원을 방문하시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잦은 혈뇨를 보셨거나 아니면은 배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아이는 배변 실수 자주 하거나 아니면은 고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오줌을 못 싸게 되면 아예 그냥 뻗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고양이 같은 모래를 쓰잖아요. 리러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오줌은 없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관찰을 하셨다가 이상이 있으면 빨리 데리고 오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니 진짜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를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큰일이 난 줄 알고 막 이렇게 너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렇게 이거를 미리 뭐 예방할 수 있거나 그런 것도 이제 뭐 있을까요? 혹시? 예방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요도 결석과 방광 결석 같은 경우에는요. 잦은 방광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식이 습관 그리고 수분 섭취 부족 이런 걸로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조심하시는 게 좋지만 가장 좋은 거는 관찰을 자세히 하셔서 매일매일 이 아이의 배변 습관을 관찰을 하시고 조금 이상이 있거나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야단치시기보다는 얘가 왜 이럴까
뭐 한번 2-3번 정도 반복이 된다면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 좀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너무 반가워서 주인이 왔을 때 반기다가 보니까 조금씩 이제 오줌을 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많아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네, 그런 거는 괜찮고요. 이제 네. 조금씩 이제 자주 싸는 애들, 또 가장 중요한 게 혈뇨, 피오줌을 싸는 아이들. 네. 또 솔직히 이제 그런 아이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저도 이제 방광을 딱 만져봐요. 그러면 촉진으로서 돌이 만져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진짜로 막 진짜 저희가 내과에서 보는 그 짱돌만한 큰 돌이 보이는 경우도 가끔 있고, 아니면 아예 막혀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만져질 정도라면은 엄청 진행이 된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정도 한 1년 이상 된 상태죠. 주인이 모르고 있다가 아까 사실은 오전에도 진료를 하고 왔는데 네. 그 아이가 시주였는데 아기를 2번 정도 낳았대요. 근데 계속 혈뇨가 나왔는데 그 주인이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혈뇨가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때 20주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져봤는데 정말 딱딱한 게 만져서 엑스레이 찍어봤더니 정말 방광에 큰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진행하시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방송 오느라고 이제 SM을 드리고 왔는데 네, 당장 수술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방광만큼 이제 그 돌이 커져 있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방광의 기능에 무력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콩팥까지 문제가 생겨서 급성 신부전으로도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을 하고 나면은 완치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방광을 열어서 그 돌들을 꺼내는 수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되고 한 회복 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처방밥이라든가 식이요법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또 혹시 이게 결석이 발견돼서 조금 심한 경우, 이미 진행이 좀 된 경우다 싶을 땐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돌이 발견이 되면 이거 녹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처럼 레이저를 쏜다던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수술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진행돼서 오지 않는 거. 그러니까는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가 틀려요. 암컷, 수컷이. 그러니까 암컷 같은 경우에는 방광에 돌이 있어도 그다지 혈뇨 외에는 그렇게 많이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지만 수컷 같은 경우에는 요도가 작고 여자애들보다는 길기 때문에 그 작은 돌멩이들이 거기에 막히면 이제 방광이 오줌을 못 싸니까 방광이 팽창돼서 방광이 굉장히 부풀어 올라서 나중에 아이고. 굉장히 아파하고 이제 밥을 안 먹을 정도까지 이제 그렇게 돼서 오시는 보호자님도 많이 계세요, 솔직히. 그때 벌써 만져보면 방광이 거의 한 보통 사이즈 한 5배 이상은 커져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죠. 어떤 아이는 너무 늦게 와서 방광 파열까지 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방광이 파열되고 나면 어떡해요? 또 그 뒤에는 재건 수술이 또 있나요? 방광이 다시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회복 기간도 길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심각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또 용변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혹은 또 이런 혈변이 있는지 또 오줌은 잘 싸고 있는지도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도 걸리면 요로결석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강아지들은 또 말도 못하는데 얼마나 더 힘들까요? 많죠. 네. 뭐 맥주 먹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로결석 걸렸을 때. 신기해요. 아니 근데 더 좀 슬픈 사실은 뭐냐면 수컷의 경우가 더 좀 고통을 더 잘 느낀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수컷의 경우에는 이제 생식기 해부학적 구조상 여자보다 요도가 이제 길고 좁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막힐 경우가 많아요. 막힌 경우가 특히 그래서 막혀 오면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막히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마취를 하고 이제 그 요도 카테라를 꽂아가지고 이제 그 결석을 방광으로 밀어 넣어요. 그 다음에 방광을 오픈해서 이제 그 돌을 빼는 수술을 진행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컷의 경우에는 수술하기도 굉장히 까다롭지만 회복 기기도 좀 길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많이 아파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또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은 봤는데 이게 고양이와 또 강아지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저희가 뭐 요로결석이랑 방광염이 있다 그러면 고양이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고양이는 어떨까요? 근데 고양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돌 아니면 이런 결석으로 인해서 막히거나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수컷
고양이 남자 생식기는 굉장히 작아요, 진짜로.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자주 걸리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수컷 고양이가요? 네. 그래서 고양이가 이제 이런 같은 내원을 하면은 결석이 아니고 스트레스나 어떤 스트레스, 통증에 인한 이제 신경 내분비계 작용에 의해서 방광의 내벽을 구성하고 있는 점액 단백질이 탈락하면서 이제 염증이 발생하죠. 근데 이런 염증들이 모여서 이제 플러그를 형성하고 워낙 작은 요도이다 보니 거기를 막아서 이제 오줌 배출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제 방광이 커지고 오줌을 못 싸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제 구토를 시작하게 되고 밥을 안 먹고 어떤 아이들은 거의 쓰러져서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때서야 이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서야 오는 사람들이. 네. 그런데 이렇게 요로결석과 방광염이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 같은 경우에는 잦은 방광의 염증이 네. 자주 생기다 보면은 균이 자주 인펙션이 되다 보면은 이제 방광의 면역이 좀 낮아지겠죠. 그다음에 잘못된 식이 습관, 이제 사료만 안 먹이고 이제 다른 거 여러 가지 사람 먹는 거 미네랄 같은 거 좀 더 많은 걸 먹이신다던가 아니면은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제 수분 섭취 물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이제 이런 수분 섭취 부족 같은 경우가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아니면 비만. 비만도. 네, 비만과 스트레스 이런 경우였습니다. 정말 저희가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과 별 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만약에 비슷한 증상으로 인해서 고양이도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결석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석이 아닐 수가 있는 결석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플러그가 뭉쳐가지고 요도를 막게 되면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얇은 카테라로 뚫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그리고 방광을 플러시하고, 엑스레이를 먼저 찍죠. 엑스레이 먼저 찍어서 결석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다행히 결석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요도를 뚫고 이제 방광을 플러시한 다음에 이제 적합한 식이요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염증을 치료를 하게 되죠. 근데 돌이 있다. 그러면 이제 곧 수술을 하셔야 돼요. 네. 돌이 있으면 당연히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보통 그러면 수술을 하고 나면은 2주 정도 뒤에면 완치가 되는 과정이 있군요. 네. 그래서 주변에 한 번씩 이렇게 산책을 시킬 때 물론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뭐 내원을 했겠지만 이 꽃갈 모자라 그러나요? 이 컬러, 엘리자베스 컬러. 그거를 많이들 하고 또 이렇게 산책하는 강아지들도 많은데. 그건 이제 수술하고 후에 빨지 않도록 수술 부위를. 네. 그런 아이들 보면은 또 귀여우면서도 아유 고생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염증 물질들이 계속 더 나와서 뭉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요도를 막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쉬하는 피피는 어떻게 해요? 피피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피피를 못하기 때문에 방광이 커지고 그 다음에 그거가 위로 올라가는 그 콩팥 그래서 급성 신부전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피 검사를 해보게 되면요 그 콩팥 수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요. 급성 신부전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혀서 오는 아이들은 병원에 한 3살 정도 입원을 합니다. 3살 아이고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또 이런 증상이 또 수컷에서 많이 발생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는 수컷 고양이, 수컷 개 왜냐면 이제 아까도 말했죠 해박적 구조상 여자랑 그 생식기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빈번한 발생이 있죠. 왜 우리 사람들도 요즘에 여름에 너무 힘드니까 무조건 수면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야 되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 고양이들도 물을 만약에 많이 안 먹으면 그러니까 음수량이 부족하면은 또 이렇게 수분 섭취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수분 섭취를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물에다가 그러니까 밥에다가 이제 물을 섞어준다든가, 드라이푸드에다가 물을 섞어줘 약간 촉촉하게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아이들 중에서 이제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 고양이는 특히 흐르는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웹사이트 같으면 가시면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흐르게 나오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바꿔주신다던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그 성향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찬물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어떤 식의 물을 좋아할까 이런 식으로 그것도 좀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들도 찬물을 좋아하는 강아지, 미지근한 물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다른가요? 다 틀려요. 그래요? 다 다르군요. 저희도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룸 템퍼레처 아니면 냉수, 온수 이렇게. 와 너무 신기하다. 와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든 고양이든 음수량이 적당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밥에 특히 고양이와 강아지들 밥은 좀 드라이된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섞어서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물에 좀 적셔가지고 촉촉하게 해주시거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갑자기 웹푸드를 주시게 되면 또 설사할 수가 있어요. 통조림을 주시면은 통조림 안에 아무래도 좀 팻이 많아요. 다른 드라이푸드보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조림을 저 같은 경우에는 통조림을 주실 때 많이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빨이 없거나 이제 너무 추격이 없고 이런 이제 노령의 시니어 펫은 뭐 통조림이 괜찮을 수 있지만 아직 젊고 뭐 5살 전에 젊은 아이들은 저작 운동에 의해서 치석도 예방이 되고 씹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라이푸드가 더 좋습니다. 오히려 드라이푸드를 드시면서 오히려 좀 그 물을 좀 자주 섭취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주는 약간 게. 물을 흐르게 하는 거를 추천해요. 흐르는 물. 그런 기계도 있던데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네, 편하게 먹을 수 있고 그런 건 또 온도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정말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계속 소변을 제대로 배출을 하지 못하면요. 급성 신부전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더 깜짝 놀랐어요. 며칠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대요. 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 정말 이머전시한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힌 정도를 빨리 하루 만에 오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뚫고 이제 이거를 치료할 수 있지만 너무 늦게 발견하시거나 한 3, 4일, 5일 이상 지났다 그럼 그거는 거의 사실은 폐사할 확률 50%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혹시 중성화 수술과 요로결석 방광염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중성화 수술을 일찍 하시는 게 좋아요. 일찍 하면은. 네, 일찍 하시면은 여러 가지 뭐 이제 파병증이 예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생식기를 빠는 그런 거가 좀 많이 줄어들죠. 왜냐면 이제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생리라든가 이런 거가 이제 욕구 불만 이런 게 많이 저하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식기를 빨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횟수를 줄어들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 일찍 하시게 되면 이런 대한 예방이 더 좋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뭐 틱정상이라고도 불리우는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생식기를 좀 자주 빤다. 라고 하는 행위가 있다면은 그거를 좀 어떻게 저지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거를 좀 이렇게 못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래요? 네, 많이 빠른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알러지라든가 아니면 피부 알러지 쪽에 알러지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얘가 내분비 계통으로 어떤 이제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방광염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병이 있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꼭 내원하셔서 엑스레이나 피 검사를 하시고 수의사의 진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댕댕이가 뭐 자신의 생식기를 좀 자주 과도하게 이렇게 좀 핥고 있다라고 하시다면 한번 내원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만약에 그 응급처치가 좀 빠르게 필요하다 싶은 경우에는 요도를 뚫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요도를 뚫는 게 수술인가요, 결국에는? 예, 요거는 마취를 하고 얇은 카테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요도에다가 삽입을 해서 막혀 있는 이제 이물질을 이제 뚫어내는 거죠. 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혹시 약물 복용으로도 호전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막혀 있는 경우에는 약물로는 할 수가 없고요. 뚫고 난 다음에 약물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 혈뇨만 비치고, 그다음에 결석이 없다, 막히지 않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항생제 처방을 해드려요. 그 항생제와 이제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나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빈번하게 방광염이 계속 있는 아이들은 계속 좀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요로결석과 방광염은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2-3마리 키우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전염이 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전염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어떤 아이가 쌌는지 그 모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그 2-3마리 이상 기르신 분들은 얘가 오줌을 싼 것 같지만 누가 쌌는지 모르겠다. 근데 피오줌이 보여서 3마리를 다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많은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소변이나 용변을 봤을 때 생식기를 보게 되면 이제 웻대 있는 부분이 맞아요. 이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너구나 이렇게 그 말을 또 알아듣고 귀를 쫑긋하면서 또 내리고 또 막 그랬던 기억이 또 나네요. 아니 진짜 얼마나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는 말을 못 하는데 이런 증상이 있으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또 고통스러울까. 많이 그리고 굉장히 흔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런 질병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성 신부전 상황을 만약에
다행히 벗어났다고 해도 이게 만약에 이미 신장에 크게 타격을 받았으면 또 이게 합병증처럼 또 계속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급성 신부전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병원에 내원을 해서 이제 IV 링겔을 막 이제 링겔 맞고 병원에 입원 치료해서 이제 신부전을 치료하지만 계속 이게 만약에 계속 재발이 된다면 나중에 만성으로까지 갈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좀 심각하게 콩팥은 한번 장기가 망가지면 재활이 안 되는 장기이기 때문에 좀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은 나이가 좀 많은 견들이 어떻게 요로결석과 방광염이 걸릴까요? 아니면 좀 어린 아이들이 좀 많이 걸릴까요? 요거는 한 5살 이후부터. 5살 이후부터. 5살 이후부터는 많이 걸려요. 5살 이후에. 네.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퍼피나 이런 5 years 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없었고요. 한 5살 이후부터는 많이 생겨요. 네. 혹시 그러면 뭐 견종 중에서도 뭐 조금 전에 시추에 대한 예를 또 들어주셨는데 자주 걸리는 견종들이 혹시 있을까요? 맞아요. 시추가 자주 걸려요. 그래요? 네. 시추하고 포메라니안 이런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좀 많이 작은 아이들도 자주 걸리고 큰 아이들은 좀 덜 걸려요. 근데 작은 아이들이 좀 자주 걸리고.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제가 3번까지 수술한 아이가 있어요. 3번이나요? 계속 재발을 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는 한 번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수술한 다음에 이걸 랩에 보내요. 성분을 조사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처방밥을 이제 처방을 하고 그걸 먹이는데도 벌써 몸에서 한 번 이제 결석이 시작이 되면 계속 2,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3번까지 수술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재발도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한 번 만약에 그렇게 급성 이런 걸 겪으면은 신장에 이미 타격을 좀 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또 재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저희가 요로결석과 방광염을 좀 조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체크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관찰과. 네, 말을 못하기 때문에 얘가 실제로 하루에 한 번씩 꼭 보셔야 돼요. 얘가 배변을 받는지, 그다음에 오줌을 잘 쌌는지, 피피패드에서 피나 뭐 갈색류가 아닌지 이런 거를 하루하루 좀 이제 관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소변은 또 잘 보는지.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오줌에 정말 찔끔찔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조금씩 이게 단백질이 뭉쳐서 탈락하면서 그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또 조금씩 찔끔찔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고해 같은 경우 리더박스 위에 앉아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계속. 이상하게 답답해서 안 나오니까 거기 계속 앉는다든가 리더박스에 그럼 그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리더박스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아이도 있어요. 네. 얼마나 힘들까요? 아우 이거는 진짜 좀 꼭 지켜보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보호자님의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 효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병원에 내원을 하실 때 이 아이의 보호자님께서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한인분들이 바쁘시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바쁘니까 뭐 또 동생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언니가 가 아니면 자식분들을 보내신다던가 아니면 택시 운전사한테 보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아파서 왔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히스토리를 듣고서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밥은 언제 먹었는지, 토를 언제 했는지, 구토는 설사를 했는지, 피를 언제 저희가 그 정확한 히스토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보호자님께서는 병원에 내원하시는 꼭 보호자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같이 오셔야 돼요. 그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진짜. 맞아요. 그냥 아이를 완치시키는 데 목적이 아니라 함께 하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우리가 해야 할 노릇이 그 있으니까. 패턴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진짜 우리 강아지 고양이 특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렇죠. 알아차렸을 때는 사실 이미 많이 늦어서 오죠. 왜냐면 말을 못하고 저희가 관찰하더라도 저희도 매일 바쁘다 보니까 관찰이 늦어지다 보면요 정말 병을 많이 키워서 오서 나중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돌들이 있거나 엄청나게 커진 돌들이 있거나 이런 정말 여러 가지 돌이 많이 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좀 미리미리 네.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체크해 보시면서 사실 그런데 주기적으로 우리 강아지 고양이 병원에 주치의분께 찾아가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런 위험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정기적인 체크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엑스레이나 피검사 그런 걸 하게 되면 이제 보이게 되죠. 저희가 엑스레이나 피검사 했을 때는 내가 몰랐는데 방광에 좀 돌이 생겼어요. 그럼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찍고 왔을 때 그런 이제 병을 초기 발견해서 빨리빨리 치료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네. 궁금한 점이 강아지와 고양이들은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을까요? 이렇게 자꾸 움직이시잖아요. 맞아요. 엑스레이 붙잡고 계시지 않을까요? 2명의 테크니션이 앞다리와 뒷다리를 붙잡고 찍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만세한 포즈에서 스트레치 해가지고 제가 만세하고 옆으로도 찍고 이렇게도 찍고 이러는데 근데 많이 큰 아이나 좀 싸나운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약간 진정제를 놓고 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이들 이렇게 딱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저 잘할 것 같아요. 본인이 잘할 것 같다고요? 여기서부터 본인을 이렇게 어필하기에요? 아니 근데 정말 지금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어른들도 사람들도 그런 정기 검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그래도 미리 생길 수 있는 큰 병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라고 추천을 드리는 건데 강아지,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안 아프니까 안 가지 이렇게 막 몇 년씩 한 번도 병원을 안 가거나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문제에 더 노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오셨는데 이빨을 열어봤는데 제가 방송할 때 너무 치석이 많은 거여서 한 번도 치석 제거를 안 하셨다고. 그래서 그 아이는 그때 엄청나게 이빨을 많이 빼고 굉장히 아파서 치료를 많이 받고 갔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치과 치료를 한 거예요? 네, 모르셨다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말씀대로 애가 별로 아픈 내색을 안 하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페인에 강한 아이들 이런 애들은 아파도 아픈 척을 안 하는데 그럼 병을 키워서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피 검사를 한 번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3살 이후부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피 검사 엑스레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자주 정기적인 체크를 하기를 원하겠습니다. 웨스턴 동물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저희 김지연 수의사님이 함께 또 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건강함은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또 직접 찾아가셔서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실 견주들, 묘주들이 알아서 먼저 챙겨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디 아파요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열이 났을 때 열은 어떻게 측정해요, 선생님? 열은 저희가 이제 체온계를 측정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체온계가 잘 나와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체온계가 이제 그 항문 쪽을 넣어서 했는데 요즘에는 귀로 한다던가 이런 그런 열 측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 정상 체온은 사람보다 약간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뜨겁다고 해서 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한 1도 정도는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카톡이 왔어요. 이한 씨 강아지 고양이들에게 갑자기 궁금해하지 마시고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강아지 고양이들 좋아해요 저는. 근데 진짜 정말로 이 방송하면서 키우고 싶다고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네.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조만간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꼭 키우게 된다면 우리 웨스턴 동물병원으로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가 한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저희들의 그런 댕댕이들 우리 집안의 또 다른 가족들에 대한 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김지연 수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항상 목요일마다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너무나도 아쉽지만 저희가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네, 그러게요. 짧은 시간이나마 보호자님께 좀 도움이 많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고요. 혹시 이제 라라랜드 이후에라도 김지연 수의사님께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 전화번호와 위치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웨스턴 애니멀 호스피털이고요. 웨스턴 동물병원. 위치는 웨스턴과 웨스턴길에 있습니다. 베니스하고 워싱턴 사이에 있고요. 전화번호는 323-733-2500입니다. 323-733-2500. 네. 그리고 조만간에 웨스턴 동물병원이 굉장히 많이 또 커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더 좋은 곳으로 더 편의 시설을 위해서 확장 이전을 하니까요. 웨스턴 동물병원 꼭 방문해 주셔서 우리 김지연 수의사님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고양이 강아지들 정말 잘 봐주시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서 우리 댕댕이들
더 건강하게 평생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건강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의 목요일을 책임져 주신 분이셨습니다. 댕댕 클리닉의 웨스턴 동물병원의 김지연 수의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